네, 두 번째 이슈 저희 또 얘기해 볼게요. 최근 우리가 워낙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슈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거죠? 일단 그 엠넷에서 새로운 밴드 프로젝트 가제입니다. 이거 선보이는데 이게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하고 국적 불문 밴드 음악을 사랑하는 지원자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이 배제돼 있어요. 네. 남자 밴드를 만든다는 거. 남자 누구나라고 지금 보이시겠지만 남자 누구나. 하지만 여성은 안 된다. 여성은 안 된다. 예전에 슈퍼밴드도 재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남자만 모집을 해서 한번 또 이렇게 막 소음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말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또 이러네요. 네, 이게 슈퍼밴드는 JTBC였어요. JTBC군요. 네, 그거는 JTBC였는데 사실은 여성 TV 예능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거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특히 이제 JTBC가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그런 게 있는데 시즌 1에서 이제 글로벌 슈퍼밴드를 만든다는 목표로 이제 실력파 뮤지션 다 모여라 했어요. 장르 다 가능하고 장르 불문 다루는 악기도 다 가능하고 불문. 나이, 국적, 학벌 무관하게 모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성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근데 시즌 2 할 때 또 오로지 남성 뮤지션만 참여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논란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영중 PD가 이제 시즌 1 끝나고 논란이 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그램 잘 되면 여성 밴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여성 멤버를 위주로 하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즌 2에서도 이제 여성은 배제가 되니까 또 논란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논란이 커지자 3차 오디션 때부터 여성을 받았죠. 그래서 슈퍼밴드는 시즌 1은 남성이었고 시즌 2는 여성이 참여하는 형태로 혼성이었죠. 네, 혼성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JTBC를 얘기했었는데 JTBC는 또 악명이 높은 게 팬텀 싱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팬텀 싱어는 남성 사중창을 고집하죠. 계속. 근데 이게 시즌 1에서 시즌 4까지 계속 이제 얘기가 되면서 팬텀 싱어와 제작진이 같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시즌이 끝나고 계속 논란이 있었어. 왜 남성만 출연시키냐. 이거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더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슈퍼밴드 논란 이후에 2023년도에 시즌 4가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도 남성만. 네. 한결같죠 팬텀 싱어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 주변에 팬텀 싱어 팬들이 많거든요. 저도 팬텀 싱어. 어디나 많지만 어쨌든 전 슈퍼밴드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어. 슈퍼밴드 저는 2는 봤어요. 한 번도 안 보고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잘 안 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팬텀 싱어는 3까지 봤어. 3까지. 그렇구나. 팬텀 싱어 그럼 좋아하시는 거죠? 3까지 봤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재밌어요. 팬텀 싱어는 재밌는데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성이 들어가면 여성이 소프라노 역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럼 여성을 들이면 되지. 목소리 조합이 중요하다며. 그러면은 그게 꼭 남성이어야만 하는가? 왜 옛날에 막 그런 파리넬리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파리넬리도 여자들이 못 부르니까 여자들은 그 공연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을 요즘은 거세를 하진 않지만 거세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팬텀 싱어에 진짜 고음 막 하는 남성들도 있긴 가끔 하죠. 나오죠. 강영훈 맞아요. 네. 시즌 1에서도 이준환인가? 네. 어떤 고등학생인가? 최연소 출연했던 친구가 사춘기 오기 전에 그 음역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팬텀 싱어와 제작진이 같다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슈퍼밴드 였고요. 어쨌든 다르게 이번엔 JTBC가 아니고 엠넷에서 새로운 또 글로벌 밴드를 또 키워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올렸는데 지금 여성은 뽑지 않는 그 요강에 아예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좀 한동안 좀
시끌시끌 지금까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트위터에서 계속 네.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적이라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어쨌든 좀 뭔가 밴드라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남성의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있나 봐요.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근데 밴드라는 게 근데 제가 봐왔던 밴드는 사실 여성 밴드가 많아서 여성 중심의 밴드가 많아서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밴드라는 게 이게 뭔가 어떤 악기를 자기가 잘 다루고 이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밴드는 여러 그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과의 화합 이런 건데 이 글로벌 이거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거 잘 다루는 애, 얘 잘 다루는 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멤버들 간의 조합이나 이게 밴드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 거잖아. 아이돌로 생성되는 밴드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이렇게 얘기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게 담게 되는 게 아닌가. 그걸 밴드라고 부를 수 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밴드가 너무 많아. 그렇죠. 많아졌죠. 이게 이제 이미 너무 대형 많아져가지고. 기획사에서 맞아요. 양성해서 키우고 그죠. 그렇게 이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래 밴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힙합도 그런 거 아니잖아 원래. 우리 힙합도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지금. 힙합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로 다 가지고. 네, 그러네요. 지금도 약간 그 원래의 밴드의 이미지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정말 정말 작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막 작은 관객들 대상으로 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본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육성되고 뭔가 딱 그렇게 뭔가 정형화된 밴드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뭐 그런 밴드들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게 만든 밴드들 중에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요즘도 그런. 요즘은 안 그러죠. 그쵸.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초창기. 옛날에. 그렇죠. 그 얘기도 있었던 게 AOA도 원래 밴드 컨셉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냥 댄스 그룹으로 바꿨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런 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슈퍼밴드 2에 나왔던 카디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 보컬 누구죠? 보컬 이름 까먹음. 전 보지 않았어요. 김예지 였던 것 같은데 김예지 님이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음악을 하는 것들이 막 옛날처럼 남자만 뭘 하고 막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막 그죠? 막 그 연주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식의 제한을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굳은 그런 의지가 있나? 여성이 출연하면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굳은 의지, 제작진의 의지가 있나요? 아직 방송계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나오면 망한다, 예능 망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QWER은 잘 만드는 것만이라고. 네, QWER 너무 좋죠. 네. 어쨌든 그래요. 여성이 망한다라는 생각, 여성이 나오면 망한다라는 생각, 어쨌든 뭐 요거에 대항하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어떤 데서 기획을 해서 나와주시면 또 너무 재밌지 않을까? 여성 밴드? 여성 밴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방송에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전체 기획하기보다 전체 뭔가 힘줘서 만들기보다는 실험으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1 같은 경우도 여성이 먼저 시작한 거고 맞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공하니까 또 남성 걸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여성들이 출연해서 여성 아이돌 그룹들 나와서 경연했던 그 다음에
뭐 남성들 나오는 거. 그 AOA가 크게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킹덤. 킹덤 이것도 나중에 맞아요. 네, 그다음 이제 킹덤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성들이 나왔을 때 또 다른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긴 하지만 뭔가 서로 응원하고 이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재미, 기존의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더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킹덤보다는 킹덤이 훨씬 더 많이 화제가 됐던 맞아요. 부분이 킹덤은 있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스우파도 왜 여성 시즌이 더 기억이 나고 다른 분들은 스맨파도 보셨겠죠? 스맨파 보셨나요? 전 수우파도 안 봤어요. 스우파를 안 봤다고? 저 경연 프로그램 진짜 안 봐요. 스우파를 안 봤다고 지금? 저는 경연 프로그램 진짜 거의 안 봐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팬덤싱어도 1만 보고 2 보다가 안 봤거든요. 근데 예, 누군가 제 주변의 사람이 꼭 3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본 거예요. 네. 스우파는 봐야지 근데 스우파는 봐야지. 그건 안 봐도 그 분들이 여러 곳에서 또 활약을 하고 그걸 또 많이 참, 봤습니다. 진짜 스우파 봐야 돼요 진짜.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또 밴드 오디션 이렇게 목소리가 밴드 오디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MBN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MBN. MBN 이건 MBN이군요. 네, 이것도 MBN. 이것도는 아니구나. 엠넷이 엠넷이었고 엠넷 이번엔 MBN이고 언더 피프틴. 네, 이 예능을 이것도 댄스 서바이벌 하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15세 이하 여성 K-팝 아이돌 데뷔를 위해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선발된 59명의 아이들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방영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그러게요. 이게 출연자들이 2009년부터 2016년생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출연자 중 5명이 2016년생으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만 8살입니다. 이게 이제 3월 31일 저 사진이 첫 방송을 너무-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이미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네, 저 보면은 저 바코드 있잖아요. 저런 게 이제 그런 뭐 아이들 물건도 상품, 아니고 물건처럼 상품화 되어 있는 거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죠.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또 이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김새로운 배우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이제 미성년자인 여성들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결정권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민감한 시기에 나와서 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원래도 사실 문제인데 이게 좀 뭐랄까 너무 민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문제가 됐어요. 그 해외에서 더 문제가 네. 될 수밖에 없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음란물이나 아니면 그죠. 성착취, 아동에 대한 성착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피프틴 관련해서도 먼저 논란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그녀는 마치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걔네들 데리고 뭘 하는 거냐. 아무도 이 쇼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이콧, 해시태그 이런 것까지 좀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이런 면에서는 진짜 국제적인 감각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요. 특히나 이거를 뭐 해외에 팔려고 하는 컨텐츠라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한 것 같다. 기획 자체가 잘못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뭐 15세 미만 아이들이 성상품화 논란이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아성애적인 취향을 연상케 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거고 아이들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선 공개된 걸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 화장 뭐 아이라인 그리고 속눈썹 붙이고 이런 화장을 한다거나 어깨나 허리 같은 거 이제 노출되는 그런 이상을 입는다거나
여성 아이돌 노래에 맞춰서 이제 뭐 그런 댄스를 하거나 포즈를 취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것과 또 이제 선정적인 그런 비속어가 속해 있는 그런 팝송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얼마 전에 무슨 저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제 춤추는 그런 영상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그런 아이돌 춤을 따라한다거나 네. 해외에서 막 그런 공연하는 그런 것들 가끔 보고 그러는데 진짜 7살? 8살? 막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너무 당황했어. 그런 건 처음 봐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다 약간 다 SNS가 이미 있는 좀 네임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팀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산업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 개발에 뭔가 아이들의 자기 개발에 뭔가 수단으로 그렇게 또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욕망이 있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SNS를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참 복잡합니다. 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또 3자 입장에서 얘기하기 쉽지 않긴 한데 조금 어쨌든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이런 기획을 방송사에서 할 때는 좀 그래서 기획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본. 그래서 이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기획 누가 했냐? 누가 했어요? 네, 그 크레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서혜진 대표라고 네, TV조선의 그 미스트롯 이거 만든 기획자였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상품화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미인대를 연상시키는 포맷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뭐 방송 내내 짧은 치마, 그런 노출이 심한 옷, 이런 여성 출연자들한테 그런 거를 좀 입혀서 몸매를 부각시키는 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언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서혜진 PD는 따라부는 수식이 있어요. 뭐요? 상품권 페이 PD, 갑질 PD. 맞아. 네. 돈 안 주고. 네. 돈을 안 주지 않았어. 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줬지. 네. 그게 그냥 안 준 거야. 이분이 SBS에서 아니 나한테 월급을 상품권으로 이분이 SBS에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했었어요. 맞아. 네,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받아야 할 돈이 900만 원까지 쌓인 거야. 근데 그거를 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줬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상품권으로 이렇게 준 걸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그 감독이 이제 서로 통화한 대화 녹취가 풀렸었어요. 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 너도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너 해볼 때까지 해봐라. 거의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해볼 때까지 해봐라. 했고 되게 안타까운 건 이 감독님은 19년 동안 이 카메라 업종에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서혜진 PD는 SBS에서 이제 그만두고 딴 데로 갔죠. TV조선으로 가서 승승장구했다. 지금 그러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지금 한일 가왕전 이것도 네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TV조선이랑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번에 MBN이랑 새로 기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TV조선 소속이었어요. 원래 그걸 넘어간 거였는데 이 사람이 최근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의 돈 벌어주기가 싫더라고요. 꼭 이렇게 제 노동력을 써서 남을 빛나게 해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나영석 그 회사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어쨌든 PD로 있다가 컨텐츠 회사로 그쵸. 넘어간 건데 같은 표현을 해도 이렇게 다르게 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르게 되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언더 15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서혜진 PD가 기획했다라는 거 보고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서혜진 PD는 화제성이나 아니면은 그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표창장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진 결과가 지금 이 언더 15이 아닌가. 너무 쉽게 용인해 준 거죠. 그런 맞아. 뭐 성상품화도 뭐 괜찮고, 뭐 화제성이면 다 괜찮고, 그리고 트로트를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새로운 흥행을 붐을 일으킨 거니까 다 괜찮고, 그러니까 표창에도 괜찮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서혜진 PD 네,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기획이다. 충격적이다. 진짜. 유튜브 그거 다 댓글 달았대요. 하지 말아야 될 기획을 했다. 유튜브 댓글 달 게 아니라 31일날 첫 방송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려고 그러겠지? 하겠죠. 31일이면 하겠죠. 네. 어쨌든 좀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하고 항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뭐 네. 이런 방송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 네, 어떻게 될지 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